자, 근데 72페이지 세율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뭐 지방세는 우리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모든 조세의 지방세 세 개는 다 똑같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데 차이점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는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그죠? 틀리게 되죠. 물론 지난번에 등록세에서 이 표준세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얘는 항상 얘가 나오죠. 원나서 최근에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틀렸고 그 전에 5년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만 이제 조심하면 돼요. 가감 조정하면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감 조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어요. 세율 특례. 이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인데 그러니까 1주택인데 시가 평균의 9억 이하 집이 하나 있으신데 시가 평균이 9억 이하면 원래 주택세율이 0.1에서 0.4%거든요. 근데 1주택자는요 0.05에서 0.35% 혜택을 줘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9억 이하야. 그러면 이거 안고 이걸 적용하죠.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적용을 받아서 예를 들면 50만 원만큼을 원래보다 덜 내는 거야. 그런데 은평구에서 요거를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해서 이 세를 낮춘 거예요. 전체를. 그럼 이는 뭐야? 은평구인에서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낮춰서 세를 주는 얘가 40만 원이야. 나는 특례 적용 받아서 혜택을 받는데 50만 원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감 조정을 전체 하는 바람에 모든 구민들이 나보다 덜 내. 그럼 이거 적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이거 적용하지 않고 뭐? 이걸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 말 이해가시죠? 이게 맞는 얘기잖아. 그죠? 특례 적용했는데 오히려 내가 혜택을 더 못 보는 거잖아. 그럼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 결론은 뭐야? 둘 중에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거죠. 두 개. 그럼 두 개 다 하면 안 되겠죠? 하나만 혜택 보는 거 뭘로 간다는 거야? 적게 내는 걸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례 제한법에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와 그다음 뭐 가감 조정된 세율이 동시에 적용이 되면 두 개 다 적용하지 않고 당연히 보다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한다. 당연하겠죠. 두 개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잘 보시고요. 어쨌든 100분의 150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목별로 좀 틀리잖아요. 뭐 취득세는 뭐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세율에 하나요? 가감 조정이 된다. 근데 모든 그럼 틀리는 거고 얘는 해당 연도 이걸 잘 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율은 근데 얘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죠. 작년에 그 세율 막 그죠? 누진 뭐 해가지고 막 세율 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나올 일은 없어요. 단독으로 안 나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또 나온다 치면 지금 한 줄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율을 외울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누진하고 뭐가 있어요? 비례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재산세는 지방세 세 개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근데 재산세 중에 일부가 누진이 딱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회 때 시험에 뭐 나왔다 했어요?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에서. 그죠? 그러면 이 누진세율이 뭐냐? 세 개가 종합부동산세 대상 세 개예요. 종부세 대상이 뭐 있어요? 세 개. 별도합산, 종합합산, 주택. 이 세 개가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종부세 대상이죠. 얘들만 누진세율이에요. 이 세 개가.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누진이고 나머지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외울 건 없고요. 하나 요거 오굴계 우리 앞전에 했었죠. 오굴계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몇 프로? 4%. 이건 은근 잘 나와요. 혹시나 모르니까 오굴계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오굴계.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얼마? 4%. 고율 분리 과세 사치성. 그죠? 그래서 오글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주가되는 건 주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택. 뭐 건축물도 있는데 이거 뭐 나올 일 없겠죠. 작년에 건축물은 뭐 똑같죠. 얘도 오글개잖아. 오글개는 뭐야? 토지도 4%, 건축물도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이 0.25거든요. 0.25인데 얘는 어디 있어요? 공장 건축물이야. 공장이 어디 왔어? 주거 지역 등에 왔어.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주거 지역 등에 오니까 일반 건축물보다는 세율을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너는 2배에서 요거의 2배 얼마? 0.5%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주거 지역의 공장 건축물이란 얘기지. 공장 아니고 상가 건물 같으면 그냥 0.1 사무실 같은 이걸로 가겠죠. 근데 공장이 주거 지역에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2배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뭐 크게 적용은 없고요. 자,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 자, 주택은 일단 누진세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응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 사치성이잖아요. 얘는 취득세만 중과세가 되는 거야. 별골 5선추 사치성. 나머지 중과세 없어요. 특히나 재산세 조심할 게 얘가 어쨌든 사치성이잖아요. 근데 재산세 낼 때 얘도 뭐 별장처럼 중과세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주택이나 뭘 기억하셔야 돼.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법상 재산세 주택이란 뭘 주택이라 한다.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 이렇게 나온다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거는요. 별장도 어디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과세 방법이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주택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별장은 그러면 토지 건물 따로 계산한다, 합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합해서 똑같아요. 납기도 같고 다 똑같아. 하나만 틀려요. 뭐 사치성이라 세율만 얼마야? 4%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요 최고 높은 세율이 그러니까 4%가 최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4%가. 근데 사실은 5%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고급 선박이 있거든요. 자가용 선박. 근데 걔는 선박이라 시험에 안 내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걔를 시험을 정답으로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온 거 보면 최고 높은 세율은 4%. 그 4%가 오골개하고 별장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4%가.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도 4%, 건축물도 4%, 별장은 토지건물 합해서 주택처럼 가니까 가는데 얘도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4%. 이게 다예요. 답은 일 없어요.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별장은 모든 과세 방법이 같다. 주택하고 세율만 4%.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시험 볼 때 그 30회 때 시험에 나올 때 주택이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럼 누진세율 고르시오. 주택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답이잖아. 근데 주택 해놓고 이렇게 주택 이렇게 안 나오고요. 가로치고 뭐는 제외 이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별장은 제외라고. 왜 그게 들어가 있겠어요? 별장도 어디 범위에 들어가니까?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저걸 안 써주면 이신청하죠. 야,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근데 별장은 누진이 아니잖아. 잘못됐지 이러죠. 그래서 별장은 제외. 그럼 아까 주택은 종부세 낸다고 했잖아요. 종부세.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 낼 때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별장도 어디에 들어가? 주택의 범위 들어가니까 주택이 종부세를 내잖아요. 근데 별장은 왜 종부세를 안 낸다?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급 주택을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재산세도. 왜? 얘를 만약에 별장처럼 4% 해버리면 얘는 종부세 부과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종부세 재산세 높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뭘 부과하면 돼? 나중에 종부세 부과하면 되거든. 이중으로 국세에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과세를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 주택은 이제 누진이죠. 0.1에서 0.4%. 그래서 고급 주택도 똑같이 누진으로 간다는 얘기죠. 시험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별장과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묻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별장 어쩌고다가 맞고 이렇게 훅 가는 거지. 별거 없어요. 문제는 다 그런 거예요. 아는데 2% 부족한 거잖아. 그 2%를 메꿔야 되는 거야. 그걸 메꿔야지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하면 그러니까 다 2%만 부족한 거예요. 그죠? 똑같이 2%만 부족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메꾸는 사람 합격하는 거고 2% 부족한 사람은 딱 2% 부족해 떨어지는 거야. 별 차이 없어요. 뭐 큰 차이 없어. 여기서 막 겁나게 공부 잘해가지고 막 고득점에 합격한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난 평균 80으로 합격할 거야. 그런 사람은 꿈도 통통 몸도 통통이라고 그래. 그런 꿈 꾸면 안 돼. 그죠? 슬리버게 가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세율은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1주택 특례 있다겠죠? 그게 아까 이게 특례야. 이게 3년간만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 한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9억 이하일 때는 0.05에서 0.3. 근데 이건 뭐 특례 파트라 크게 많이 나올 확률 없지만 알고는 있는 게 좋죠. 이게 이런 얘기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세율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오글게 기억하시면 더 좋고. 뭐 그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다음 얘는 만약에 지문 하나 혹시 이 중과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잘 과거에 오래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뭐하면 공장을 신증설하게 되면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취득세 중과세랍니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세 중과세. 자, 갖고 계시면 재산세도 그 건축물 중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세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만 중과세하는 거야. 그리고 5년 지났는데 5년인데 몇 배? 5배 중과세. 그럼 5년 지나면 중과세를 안 해요. 5년간만 한다는 얘기지. 몇 배? 5배. 0.25. 이게 건축물이 0.25거든요. 공장을 신증설했잖아. 그럼 건축물을 신증설한 거니 건축물이 중과세가 되는 거야. 토지가 아니라. 토지는 그냥 공장 용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건축물이 아까 0.25를 하겠죠. 그거의 몇 배? 5배. 대신 몇 년간? 5년간. 그러니까 5배 5년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이게 약간 어렵게 나오면 자, 과밀억 공장 신증설의 경우 자,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승계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 안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최초에서 2년 중과세했어. 그걸 팔 수도 있죠. 팔았어. 아직 3년 남았잖아. 그럼 취득한 사람이 새로 취득한 사람한테 몇 년간 나머지 3년은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5년의 의미는 뭐다? 소유권이 변동이 되더라도 뭐에 대해서 부과한 거야 얘는? 사람한테 부과한 게 아니라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한 거잖아. 법에 뭐라고 돼 있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몇 년간? 5년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소유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는 거지. 왜? 건축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몇 년간 한다는 거야. 5년간. 그래서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뭔다? 승계 취득한 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배 5년간 이게 있습니다. 요거 그죠?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죠? 아까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몇 년간? 해당 연도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틀렸죠. 뭐야? 당해 연도만 적용한다. 이게 그 전에 기출로 나왔던 거라니까요. 5년간 이렇게 나왔었어요. 5년간. 근데 기출을 풀었던 사람들은 다 저건 풀고 간 거지. 그러니까 맨날 풀 때마다 아 이건 5년이 아니고 당해 연도입니다. 재작년 시험에 이걸 몇 년으로 했어? 3년 이렇게 됐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기출에 80% 기출 나온다니까. 똑같은 거. 아, 이렇게 안 낼 수가 없다니까. 낼 게 없다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거 또 내고 같은 거 또 내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많이 풀고 가는 거죠. 많이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실수를 자꾸 하는 거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걸 잘 보시고. 자, 그럼 세율은 취득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 얘는 어차피 배운 거 지금 그냥 되새김질 하는 거니까. 얘도 가감주용 되죠. 얘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옛날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다. 옛날의 취득세가 몇 프로였다? 2%. 그리고 등록세 합했어. 그럼 이게 표준세율인데 여기서 뭘 빼버리면 2%를 빼버리면 걔가 뭐다? 옛날 등록세 세율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 등록세 세율 할 때는 이걸 그냥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세 이건 이제 공유분은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2% 빼면 되죠. 그럼 상속 0.8%, 증여 1.5%, 원시 0.8%, 매매 1000분의 20, 2% 이게 등록세 세율이지. 이거 외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등록세 살 것도 없죠. 대신에 혹시나 취득세 세율 나오면 하나 조심할 게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면적 증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얘는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없던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걔는 무슨 취득이다? 새로운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주택 유상거래는 이렇게 돼 있다 했죠? 1주택, 무주택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조문은.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자, 이게 몇 프로라겠어요? 4%. 얘는요? 8%. 그죠? 그러니까 8%는 기본 4% 간다 했죠? 기본 4%. 왜? 여기 주문에 4%가 돼 있잖아. 나목이 4%가 있잖아. 이건 외우는 거 아니라 있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를 이렇게 표현하고 12%는 플러스 8%야 되니까 플러스 8을 중과 기준세율이 몇 퍼센트를 의미한다 했어요? 2%. 2%라겠죠? 노트분이 선생님 그게 왜 2%니? 그러니까 이게 왜 2%냐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법에 정한 거죠. 법에 정한 거잖아. 지네가 정해놓고 뭐라 그래 밑에다가 중과 기준세는 1000분의 20을 의미한다라고 법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폐합되면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세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뭐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기준되는 세율이 필요한 거야. 그게 2%인 거지. 근데 그걸 2% 하기 뭐 하니까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냥 중과 기준세율.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2%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하면 얘는 100분의 200, 얘는 100분의 4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는 안 받고 여기서 뭐 이런 조문을 받고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등록세는 아까 금방 했죠? 과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상권 맞춰보세요. 부동산 가액, 전세권은요? 그쵸? 전세 금액. 얘는요? 월 임대차 금액. 얘는요? 요역지 가액. 채권 금액.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훌륭하시네요. 이 정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소 등기 지목병 건수로 간다 그랬죠? 세율은 이제 여기서 그만 했죠. 그러니까 얘가 보존등이니까 0.8, 유상이니까 1000분의 20, 상속은 2.8이니까 빼면 0.8, 증여 3.5니까 빼면 1.5. 소유권과 관련 없는 전보다 1000분의 2, 건당 6,000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도 굳이 무리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과표 세율만 정리하면 50%한 거야. 반은 한 거야. 그죠? 이것만 정리하면 증세는 반 한 거지. 그럼 등록세하고 종부세는 포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만 잘 풀어봐도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 종부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종부세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근데 혹시 나오게 되면 자, 얘가 지금 토지는 별도 0.5, 0.7 종합 1에 3%잖아요. 내면 얘를 내거든요. 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잘 보시면 일반 지역의 2주택이라고 돼 있죠? 일반 지역의 뜻이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외우게 되면 이것만 외우면 돼요. 세율 하나만.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는 0.6에서 3%예요. 그럼 일반 지역 2주택이 아닌 애들은 무조건 저거의 2배예요. 2배잖아. 6, 12, 30, 60이잖아. 그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일반 지역 2주택이 아니라고 그러면 3주택 그러면 2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면 0.6이 아니라 1.2, 6% 이렇게 하면 되고 조정의 2주택 그러면 일반 지역 아니니까 얘도 2배.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세부담 상한을 배우잖아요. 세부담 상한이 일반 지역, 얘가 기본이 100분의 150이에요. 토지도 그렇고 일반 지역의 2주택도 100분의 150이에요. 그럼 얘네 둘은요? 2배. 300이에요. 그죠? 이게 다 외우지 말고 혹시나 하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할 건 법인은 무조건 3%, 6%. 그러니까 법인은 일반적 2주택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요. 여기에 해당되면 이걸로. 얘는 누진 적용 안 해요. 법인은 죽는 걸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비례세율이지. 원래 종부세가 누진이었거든요. 근데 법인 소유 주택은 뭘로 돼 있어?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왜? 3%, 6%로 간다. 세부담 상한 없어요.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 안 해요. 무슨 얘기야?
그냥 작년에 100 나왔어. 이번에 1000만 원 나왔어. 10배 나왔죠? 다 내야 돼. 적용 안 하죠? 그렇게는 뭣도 안 해줘. 6억 공제해 주잖아요. 일반인 6억 빼주, 6억까지는 빼주죠? 법인은 6억 공제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갖고 있으면 세금 대책이 없는 거. 그건 완전 다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또 추가된 게 뭐 있어? 아까 우리 재산세 좀 이따 나오지만 세부담 상한에서 주택은 105, 110, 130 이렇게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법인이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100분의 150이에요. 무조건. 그건 올해 개정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율은 뭐 중요하죠. 이것도 뭐 많이 개정이 됐고, 그죠? 자, 미등기는 70이고 등기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가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5%. 이렇게 해요도 여러분 이거 못 풉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기출문제 풀어보면 못 풀어요. 왜 이렇게 안 내거든. 낸다 했죠? 이렇게 낸다 했죠. 1년 11개월. 토지를 1년 11개월 보유했대. 세율 몇 프로예요? 1년 11개월. 40이죠. 그죠? 1년 11개월이잖아. 그럼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시험 볼 때 어떻게 하게요? 1년 11개월이면 1년 10개월, 2년에다가 1개월 지났으니까 2년 1개월이니까 6에서 40 이런다니까. 그 시험 우리는 이제 공부를 1년 이상 2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은 6개월, 1년 6개월, 1년 11개월 그러면 지금 뭐 금방 풀 것 같죠? 못 풀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게 왜 그래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숙달이 안 된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안 풀어보고 가면 이거 외우고도 못 풀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 내가 봐보세요. 직접 보면 오! 탁! 안 나와요. 답이. 쉽게 고를 것 같잖아. 근데 막상 못 고른다는 거야.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건 난이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험의 문제지 난이도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경험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경험을 많이 해 실수를 줄이느냐. 요게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난이도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왜? 난이도 높은 건 어차피 못 맞추는 거거든요. 걔는 어차피 찍을 거거든. 걔는 당락하고 관계없는 거. 어차피 걔는 찍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누가 숙달이 잘 돼서 실수를 덜 하느냐.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시면 되고. 기타 자산은 법에 그냥 무조건 누진이에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골프형권이 대표주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 누진 있잖아요. 얘를 낼 수 있거든요. 누진세율을. 근데 얘가 6에서 45잖아요. 그러면 6, 15, 24, 35, 38, 40, 42, 40 이렇게 45 이렇게 되거든요. 8단계? 그럼 낼 수가 없어요. 내면 뭐밖에 안 내? 요거만 내요. 6%. 얘가 뭐야? 12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0 이하는 무조건 6%예요. 그럼 시험을 대면 쟤밖에 안 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정답이 되려면 지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과세 표준이 뭐 1200 이하다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토지인데 1000만 원이래. 이렇게 나왔어요. 금액에. 근데 2년 이상 보유했대. 세율 얼마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6% 그래야 돼요. 요거에는 나오질 않아요. 혹시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아까 오래전에 나온 전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누진은 나오면 앞에 거야. 제일 낮은 세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 밑에 거 위로 못 물어봐. 초과 누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 비삼용 토지. 자, 비삼용 토지는요. 얘가 2년 이상 보유하잖아요. 그럼 뭘로 가요? 6에서 45가 아니라 어디로 가? 16에서 50으로 갑니다. 10% 할증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삼용 토지는 16에서 55래요? 일반 토지보다 세금을 많이 내죠? 자, 그러면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충남 아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충남 아산에 나대지를 팔았어. 2년 보유하고. 얘는 16에서 55로 갈까요? 6에서 45로 갈까요? 이걸로 가요.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은 무엇만 중과세하는 거야? 주택. 제가 얘기하잖아. 항상 머릿속에 조정 대상 지역은 왜 지정한 거예요?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거지 나머지 해당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체가 과밀역 투기 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건물 팔았어. 중과세요? 안 해요. 얘는 중과 대상이 아니야. 왜? 주택이 아니잖아. 토지 팔았어. 아니에요. 공장 팔았어. 아니에요. 누구만? 주택만. 주택만 중과세인 거야. 그리고 비삼용 토지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전국 어디가 됐든 비삼용 토지를 팔면 뭐 10% 할증한다는 얘기지. 왜? 말 그대로 비삼용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일반 토지보다 세금을 더 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이번에 1년 연장된 거죠. 주택 입주권 분양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년 미만 70, 60 누진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혹시나 분양권은 뭐가 없어요. 누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게 걱정이야. 사실은 이 시험 낼 때 혹시 얘를 냈는데 뭐라고 해요. 분양권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그러면 틀렸는데 이걸 맞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왜냐면 분양권은 생각 안 나지. 그냥 뭐만 생각나는데 2년 이상? 그럼 6에서 45. 그걸 기억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 그죠? 근데 그다음 분양권? 이런 거 생각 안 나지. 2년 이상 6에서 45 맞았고? 아니죠. 2년 이상이 얼마야? 60%예요. 얘는 1년 미만 70. 1년 넘어가면 무조건 얼마야? 60. 누진 없고. 입주권은 근데 누진이 있죠. 6에서 45.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올해 개정된 게 뭐야? 이거 기억하시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여기다 뭐 했어요? 20% 할증, 3주택은 30%. 요거 1년 유예됐다겠죠? 내년 5월 9일까지 파시면 뭘로 가? 6에서 40으로 간다. 여러분 서울에 집이 두 개가 있어. 아파트. 지금 팔아. 그럼 2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세율이 얼마야? 6에서 45.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내년 5월 9일까지 파셔야 됩니다. 1년간만 유예한 거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시행을 유예한 거예요. 1년 유예.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이걸로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올해 만약에 얘가 나온다 그러면 할증한다 그러면 틀리지. 왜? 시행을 내년부터 하니까 올해는 6에서 45로 간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시험에는 올해 시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로 가야 되는 거야. 할증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고.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얘기죠. 법이 다 개정됐어요. 이게 5월 31일부로 이 조문이 다 법조문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공고가 나가지고 된 거니까 뭐 시행령이니까 이건 다 된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보세요. 앞에서 한 거니까 읽어볼게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통합 과세한다. 맞죠? 얘는 항상 뭐라고요? 토지 건물을 따로 하는 건 없다. 그죠? 고급 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부속 토지 경계에 불분명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우리 양도세 가면 그거 있거든요. 도시적 밖은 10배. 그다음에 투기권 안에 주상공은 3배, 나머지 5배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열심히 외웠어. 그럼 뭐라고 해요? 여기서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의 경우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아니면 이렇게 나와. 그리고 뭐라 그래? 주거지역은 몇 배? 3배 이렇게 내. 그럼 주거지역 3배 올해 개정상이지 이러는 거지. 훅 가는 거지. 걔는 아니지. 걔는 양도세 비과세고. 얘는 지방세는 얘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무조건 몇 배? 10배. 재작년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20배. 땡 틀렸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뭐라겠죠?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표에 초과 누진 적용한다. 그죠? 주택은 항상 이렇다. 그래서 나온 걸 공동 명의면 뭐한다? 지분에 따라 내고 지분에 똑 표시가 없으면 균등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다가구 했었죠. 우리 다가구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다가구. 얘가 원칙은 단독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세는 얘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전체를 하나로 보기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와서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단순 합계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원칙이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얘만 각각 구분.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했어? 이 다가구 쭉 모여서 얘기하다가 야, 이 중에 누구 하나만 각각이라면 누구? 쟤래. 누구야? 쟤가 누구요? 재산세. 쟤만 각각이래요. 쟤만 각각이 누구야? 재산세 각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별장은 다 똑같은데 세율만 얼마다? 전번에 4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73페이지 그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죠? 자, 그다음에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얘도 이게 30회 때인가 제 기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자, 비과세는 이제 국가든 다 비과세죠. 모든 조세가 과세권자니까, 그죠? 근데 자, 여기서 항상 기억할 게 뭐예요? 외국 정부는 항상보다 비과세를 해주는데 뭘 꼭 기억하셔야 돼? 상호주의. 예를 들면 여기서도 나오고요. 등록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최근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외국 정부는 비과세인데 기업번에 대한민국 정부 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은 뭐한다? 과세를 한다 이거고. 자, 얘는 뭘 얘기일까요?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뭔다? 과세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누구 거라는 거야? 국가 거란 얘기지. 근데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아까 뭐야? 국가, 연부, 무상. 그럼 누구? 매수 계약자. 그럼 국가 건데 얘가 연부 계약하면 얘가 공짜로 쓰면 얘가 세금 낸다 했잖아. 그러니까 국가 소유임에도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과세가 되는 거지. 그 왜? 얘가 되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 소유임에도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를 그러면 되는데 얘네가 거꾸로 내 거를 지네들이 공짜로 쓰게 되면 뭐죠? 국가가 세금을 내는 비과세 된다 했죠. 여기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거냐? 이걸 제일 많이 해요. 둘 다 무상으로 썼을 때만 그래. 유상 그러면 안 되지. 유료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가 소유자를 유료로 쓰면 내가 세금 낼 필요 없고 내 거를 국가 등이 나한테 월세 주고 임차료 주고 쓰면 비과세 안 해주겠지. 둘 다 전제조건은 유상이 아니라 뭐? 무상을 전제조건. 이걸 시험에 됩니다. 좀 더 지저분한 어떻게 유무상을 불문한 이렇게 불문하고 이렇게 내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땡 틀리죠. 언제만 무상.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여기서 뭐 약정 어쩌고 이런 거 깊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 유상이냐 아니냐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외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용도 구분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뭐 기타 내용이 있는데 뭐 많죠. 근데 뭐 대충 보시면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얘네들은 도로나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뭐 고속도로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에서 제외. 이게 원래 몇 년 전에 개정된 건데 원래 쟤들 다 고속도로에 이제 휴게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충전소 다 비과세했었거든요. 제외라는 얘기는 이제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사적지 묘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비과세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2번 군사 지분이 하나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얘는 비과세 나올 때마다 단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뭐 토지는 뭐죠? 비과세를 해줍니다. 민통선이에요. 민통선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민통선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야? 농사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통선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살고 있는 집의 대지와 논밭과 과수원 대지는 뭐야?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전, 답, 과수원 대지는 뭐다? 제외한다. 그럼 쟤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비과세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을 맨날 내면 이걸 내는 거야. 요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되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쟤는 비과세 안 된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임야를 은근 잘 내요. 임야. 내가 볼 땐 출제위원들이 임야는 재산세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 분리 별도 할 때도 막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해올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임야가 훨씬 편하지. 임야는 일단 임야가 있는데 뭐 무슨 구역 보호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분리가세요. 세율이 낮은 세율로 가요. 왜? 그 보호나 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임야는 보호를 안 해주고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재산권 침해를 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죠? 낮은 세율로 가요. 저율 분리과세로 가. 근데 그게 더 세면 비과세 줘요. 더 세면. 자, 임야가 있어. 어디 있대? 공원, 자연, 보존, 지구야. 살벌하잖아. 이게요. 공원, 자연, 환경, 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환경하고 보존 둘 다 세죠. 근데 누가 더 세? 보존이 더 세.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였죠. 그래는 비과세야. 안 준 거 다 들어갔죠. 공원자 들어가고 자연자 들어가고 그것까지 힘들어. 근데 보존까지 안 돼. 근데 그 임야가 다 좋은데 내 거야. 그죠? 비과세.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쓰러지는 비과세. 비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줍니다. 취득세도 1년 초과하는 비과세, 재산세도 비과세인데 마찬가지로 1년 넘어가면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랬고 요게
최근에 기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비가 새는 거야. 쓰러지면 이런 걸 했어. 최종님, 시험님. 그러니까 이면대 이건 개인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의미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보시면 돼. 이게 뭐야? 종자, 임야 같은 거지. 나무 같은 종자 채취 같은 거 할 목적으로 임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시험님이에요. 뭐 한 거야? 시험용으로 쓰는 거야. 나무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누가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이건 국가기관 등이 나무가 임야 같은 거 있죠. 그 종자 보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상 봤을 때 뭐야?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쓴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뭐죠? 비가 세줘요. 이런 걸 냈어요. 그죠? 자, 6번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 이 무슨 얘기예요? 6월 1일 됐는데 현재 건물이 있어요. 아직 철거가 안 됐어. 근데 그 전에 뭐가 났어? 이미 5월 달에 철거하기로 확정이 돼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어. 근데 아직 철거를 못한 거지. 이미 결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요?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뭐한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랬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거야? 토지는 안 해줘요. 왜? 토지는 안 없어지잖아. 뭘 철거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는 거지 토지를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토지는 재산세를 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여기 조심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취득세는 비과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편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똑같잖아. 국가, 외국 정부 똑같고 이거는 뭐 그냥 국어잖아요. 국가의 기소계획이나 그러면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과세죠. 안 해주는 경우 있죠. 뭐 기속을 안 해주잖아. 팔아먹었대잖아. 해줄 리가 없지. 그리고 기속을 시키면 깔끔하게 줘야 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비과세 안 해줘요. 신탁 말했어요. 탁탁탁, 그죠?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탁탁탁 비과세, 그죠? 환매권 행사. 법률에 따라 환매죠.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 개인 간 환매 특약 등기하는 게 있고 법에 따라 하는 게 다 있죠. 법 이름 외울 거 없다 있죠. 잘 내지도 않지만 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나오면 법 나오고 꼬랑지 환매 붙었네. 그럼 비과세 그럼 되고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임시건축물 비과세죠. 그것만 외우면 안 된다겠죠. 뭐가 중요해? 사치성 안 되고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또 물어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1년 초과되면 세금 내야 됩니다. 뭘로 갈까? 세율이. 중과 기준 세율로 갑니다. 왜? 1년 초과됐으니까 세금을 내긴 되는데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2% 내라. 특례세율이 나왔던 거죠. 얘도 최근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얘 나왔어요. 공동주택 개수. 뭐 기억하셔야 돼? 건축법상 대수선 제외.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공법에 뭐 있어요? 건축법에 수선 대수선 있죠? 그 얘는 거야. 그 대수선. 그러니까 지붕 기둥 벽 막 세 개를 막 동시에 한꺼번에 기둥뿌리 세 개를 동시에 수선해. 뭐야? 대수선이지. 수선은 뭐 하나 종류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앞팀 조금 했어. 아니 여기 눈도 찝었어 뭐야? 찝은 걸 수선이지. 대수선은 뭐야? 양악수술했어. 양악수술. 전면 보수죠. 그건 대수선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 제가 옛날에 TV에서 그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어. 그 뭐 성형수술 뭐 다큐멘터리 3위 이런 거에서 성형수술 거래가 강남에 그 성형 그 병원 있죠.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술하는데 이제 양악수술 하잖아. 근데 얼굴이 막 무슨 저기야 완전히 의사가 여기다 이렇게 밀집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여기다 완전 막 도화지 여기다 그림 그려놨어. 그걸 다 이렇게 깎는다는 얘기잖아. 와, 살벌. 뭐 여기다 막 다 그림 그려놨어. 이만큼을. 이거 다 내 돈에 낸다는 거야. 야, 그리고 나중에 했는데 붕대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제 부었잖아. 이거 막 이 뼈를 세고 깎았으니까 야,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독하세. 아, 뼈를 깎은 거잖아. 생뼈를. 야, 그러니까 여자들 오래 살 수밖에 없어.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야, 좀 기다려. 아우, 좀 기다려. 이런다니까 여자들은. 왜?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나 급한 일 좀 처리하고 천천히 가. 이런다니까. 남자들은 이리 와 그러면 왜 이러세요? 그래서 끌려가 그냥 오늘 안 되는데 이러는데 여자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사는 거야. 왜? 그 정도 뭐 그죠? 뼈를 깎는 그런 것도 생살도 깎고 하는 그 멀쩡한데 뭐 그 정도 하는데 뭐 저승사자고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지, 그죠? 그럼 뭐라 그래? 너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10년 후에 오시면 불지옥 들어가 가서 저기 사우나 하면 되니까 무시고.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가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앉아 있다더라.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도 불가마 많이 다녀가지고. 불가마 사우나 한번 가야 돼. 찜질방 가야 되는데. 내일 한번 가야 되겠어요. 찜질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찜질방. 그죠? 막 한 170, 80 되면 막 이게 살이 막 뒤어요, 막. 근데 그 뒤집어 쓰고 막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좀 줄줄줄 흐르고. 왜 들어가는지 모르. 한여름에도 가거든요, 저는요. 한여름에도. 틀려요, 느낌이. 몸이 개운하거든. 내일 가야 돼. 내일 갔다 오는. 1시간이 가야 돼. 차 타고 1시간. 그죠? 자, 요거 2개 잘 기억하세요. 2개. 저희 와이프하고 유일하게 취미가 맞는 게 그거거든요. 와이프도 그걸 좋아해요. 사우나. 그러니까 거기 가자면 무조건 가요. 막 찜질방 둘이. 원래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저랑 다니다 보니까 막 언제부터 자기가 막 시원하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죠? 근처처니. 자, 요거 비과세 보시고 그다음에 등록세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얘는 하나 기억하면 돼. 10번이나 9번 이거야. 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최근에도 나왔었죠. 이걸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거는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국가 뭐 행정구역 변경 공무원 차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얘는 지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무덤 묘진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한 무덤은 등록할 때 뭐 한다? 비과세 주겠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도세는 뭐 제목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죠? 세부적인 내용 너무 많으니까 뭐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보통 징수. 이제 지금 넘어가면 어디 있어요? 75페이지가 비과세고 76페이지가 뭐 있어요? 보통 납기가 나옵니다. 자, 얘는 납기가 언제예요? 토지는 몇 월 달이죠? 우리 건칠구토 이렇게 그랬지. 건칠구토. 건축물을 7월 달에 페인트 칠하고 나니까 5월 땡볕에 칠하고 나니까 구토 났어. 언제 났어? 9월 달에. 인터벌 길죠? 토지는 9월 달. 주택은 어떻게 내요?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 이러죠? 야, 아니 왜 주택이 하나인데 왜 재산세 고지서가 2장이나 나오는 거야? 도대체 왜 2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죠. 뭐라 가르쳐 줘? 야, 그거는 주택은 토지분 2분의 1. 토지분은 9월에 나오고 건축물은 7월 달에 내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러니 그러죠. 그걸 알려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수험생끼리 누구한테 여러분 조언하면 안 돼. 내가 볼 땐 짬밥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조언해요. 웃긴다고 자기들이 막 옆에 있는 사람 조언해. 왜? 나는 50점 너는 40점이야. 그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50점이 40점을 막 가리키고 있어. 40점은 또 자기가 10점 딸리는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둘 다 떨어져. 둘 다. 조언은 누가 하는 거야? 난 평균 80은 나와. 이런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누가 누굴 조언해? 자기도 근근히 먹고 살면서. 자기도 지금 파듯이 먹고 살아. 어떤 데 컨디션 좋으면 60점 턱걸이하고. 남편하고 오늘 싸우고 들어왔어. 아니면 집 학원 가는데 뭐라 했어? 와이프가 남편한테 자기 잘 갔다 어깨 두드려서 짜증나잖아. 그 시험 보러 가는데 남편이 막 잘 갔다고 안아줬어. 나가는데 그러면 시험 못 보지.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컨디션 안 좋아. 55점만 했어.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근데 무슨 누굴 조언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된다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학원들 조언을 많이 했잖아. 왜? 저는 공부 되게 잘했다 했잖아. 저는 뭐 진짜 80점 이상 맞았거든요. 뭐 중개사법은 거의 다 맞고 막 이러니까 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공법도 제가 제일 잘했거든 학원에서.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와야지. 그럼 앉아봐. 그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여러분은 그럴 적은 아니야.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으면 내가 80 이상이면 조언해도 돼. 근데 아니면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시면 돼요. 그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신경 쓸 게 없어. 그죠? 건축으로 몇 월 달에 내요? 7월 달에 내죠. 선박항공기는. 자, 얘가 근데 뭐라고요? 그죠? 얘는 고지서가 2번 나가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고지는 2번 나가면 비용이 2배로 들고 일거리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분의 1씩 하지 말자는 얘기지. 짜잘한 금액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라고요? 2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더 빨리 7, 9월 중에 7월 달에 그래야죠. 근데 우리 10월 달 그때도 말딱 하면 안 되지.
7월 9월밖에 안 나가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험은 뭐 여기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그럼 무한하잖아요. 얘를 고치든가 최근에 심지어 뭐라고 나서 100만 원이면 이렇게 나서요. 10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돼요. 자, 이건 잘 보세요. 얘가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시험에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9월 달 그러죠? 그럼 앞에 반드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재산시 납부액이 20만 원을 초과함.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야, 20만 원이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럼 무조건 2분의 1씩 하라는 뜻이잖아. 이 신청하죠?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20만 원 초과함. 무슨 뜻이에요? 20만 원 초과했다는 얘기지.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씩 해야 돼요. 왜? 한꺼번에 하는 건 얼마만 가능한 거야? 2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는 거니까 초과되면 무조건 2분의 1씩 하라는 뜻이 되는 거지. 요 얘기요. 요게 시험에 9월 달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제일 문제를 지저분하게 낸 사람 어떻게 낸다 했어? 안 고쳐 얘를. 안 고치고 뭐라고 한다 했어? 토지분 이렇게 낸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면 7월 달 이렇게 내는다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게 뻔한 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안 보인다겠죠. 왜? 저 말했잖아요. 자꾸 봐야 보인다니까. 한두 번 보고 보이면 천재라니까.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천재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의사가 처방할 때 병을 누가 제일 많이 낫느냐? 이거 들어봤죠? IQ 30, 90, 120, 150 있어. 이렇게 4명 있어. 이 중에 병이 제일 빨리 나는 사람 누굴까요? 30이에요. 이 사람 의사가 식후 30분에 약 드세요. 그럼 밥을 딱 먹기 시작하면 뭘 맞춰? 밥 먹고 나서 딱 초식에 맞춰놔. 30분. 약하고 딱 물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띠띠띠 울리면 바로 먹어. 왜? 30분 정확히 맞춰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안 먹어. 시키는 대로요. 이 사람 무조건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서? 이 사람이 나서. 얘는 머리 겁나 좋잖아. 얘는 지가 민간요법을 찾아가지고 동의보감 같은 거 찾아가지고 자기가 병을 고쳐. 누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요 90하고 120이 문제야. 요 90은 의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알았대. 얘기할 때 알았대. 그리고 집에 가면 잃어버려. 안 해. 얘는 알았다 하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얘는 지가 해. 또 민간요법을 찾아. 이상한 걸 찾아. 해가지고 2% 부족해지는 뭐야? 합병증이 생겨서 병원에 와. 잘못 써가지고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다 여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여기는 없잖아요. 우리 여기는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는 아니잖아. 그다음 이것도 아니잖아. 근데 공부를 합격하려면 우린 여기는 아니잖아. 그럼 누구처럼 해야 돼? 얘처럼 해 합격하는 거야. 얘처럼. 제가 볼 때 맞는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다 여기야. 얘가 문제야. 얘는 아는 거 많아. 어서 주드는 거 많아가지고 정보를 빠삭해. 아는 거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점수는 안 나와. 이게 문제인 거야. 잘 생각. 본인이 어딘지 알겠죠? 근데 90하고 120을 탈피하셔야 돼요. 근데 갈 데가 하나밖에 없어. 30밖에 없어요. 무리해서 120, 150으로 가려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야. 그죠? 본인이 잘 알겠지. 그죠? 뭐 저도 왕년에는 뭐 다 외웠죠. 지금은 왕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자 고지서는 무조건 납기 개시 몇 일 전, 5일 전. 아시겠지만 요게 납부 기간이에요. 9월 16일부터 30일이 납부 기간이고요. 요거를 뭐란다 했어요?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의 끝. 요거를 개시라고 그래요. 우리 왜 뭐 사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 나 개시도 못했어. 하나 팔아줘. 그러잖아. 그죠? 장에 가면 시장 가면 개시.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 개시. 9월 16일이 개시니까 이거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는. 그러니까 5일 전에 고지를 발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한다? 5일 텀이 있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우리 집까지 오는데 2박 3일 걸리고 내일 모레부터 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모든 세금 고지서는 고지가 되면 항상 뭐다? 개시 몇 일 전? 5일 전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기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납기 개시 5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죠?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을 인하여 이미 부관세액을 변경시키거나
수시부가세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거 옛날에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같죠? 나온다니까. 얘는 뭐예요? 아직 그러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세금 낼 때가 안 됐는데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가 들어간대요. 그럼 얘한테 재산세를 지금 걷어야 되는데 아직 고지를 못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돼?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낙찰되면 세금 받을 방법이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세금을 지금 당장 걷지 못하더라도 일단 뭐라는 거야? 부과를 하는 거야. 왜 할까요? 부과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 경매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재산세가 뭐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후순위여도 그것만 해놓으면 나중에 배당할 때 내가 먼저 받지. 그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 배웠잖아 총론에서. 그러니까 세금 내든 안 내든 뭐야? 고지도 발송하는 거야. 왜? 그날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법정기일이 납세율 고지도 발송일이거든. 그러니까 고지서 보내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할 때 재산세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죠. 그래서 그때 수시로 부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다 이렇게 낼 때가 있죠. 그럼 틀려요? 있다. 그렇죠? 이렇게 치면 되고. 납세지는 외울 거 없죠.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세금은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징수방문 나오는데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